네, 반갑습니다. 3시 5분이 되었고 웹소설 창작 정보 입시 설명회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에 속해 있는 웹소설 창작 전공 교수들입니다. 네, 저는 새롭고 대중적인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직업적 글쓰기를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는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차차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진행 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수진 소개 짧게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학과가 무엇인지, 왜 웹소설 창작이 필요하고 왜 웹소설 창작 전공인지,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을 학년별로 공부하는지, 그리고 1부 마지막 순서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과 즉석에서 받는 질문으로 질의응답 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재밌는 부분은 2부인데요. 네, 재학생과의 만남 시간이 있습니다. 교수들은 싹 빠지고 네, 재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체험 후기 같은 이게 사실 포인트죠. 포인트입니다. 네, 체험 후기 같은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교수진 소개 짧게 할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웹소설 전공에서 1학년 수업을 주로 맡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웹소설과 장르 문학을 쓰고 있고, 지금도 현역으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청강대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판타지랑 무협, 그다음에 SF에서는 호러, 공포, 스릴러 이런 장르들을 쓰고 있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재밌게 열심히 수업하면서 즐겁게 글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린이라고 합니다. 웹소설 포함해서 웹툰 스토리, 시나리오 등 전방위 스토리텔러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네, 그냥 평범한 마감 노동자일 뿐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네, 저의 인생 가장 큰 업적은 고양이 3마리의 집사라는 것입니다. 네, 사무실 수업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SF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SF나 아니면 뭐 장은 단편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제 업적 이야기할 게 없어가지고 OTT 서비스 6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죠? 고양이 2마리가 있고요. 그것도 큰 업적이고요. OTT 서비스 6개를 구독했다라는 거는 학생들이랑 어쨌든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거 못 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씩 갈등이 되더라고요. 계속 출연했으니까 봐야지 이 수업 중에 이야기를 또 같이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6개가 되었습니다. 예, OTT 부자십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 웹소설 창작 전공은 2명의 교수분이 더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바쁘셔서 오늘 참여는 못하셨지만, 예, 고양이와 함께 지내시는 전혜정 교수님과 강아지와 지내시는 조희정 교수님, 이렇게 2분도 함께합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웹소설 창작 전공의 목표, 네, 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웹소설 창작 전공일까? 왜일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웹소설 그리고 장르 문학을 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실습하는 학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문화 콘텐츠 시장, 기존의 문화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확장되고 새로운 활로를 걷고 있습니다. SF, 호러, 미스터리 같은 장르 소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는 웹소설까지 시장이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그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희 웹소설 창작 전공입니다. 기존의 수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본인 창작 전공도 당연히 좋은 커리큘럼이 좋은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좋은 수문학 전공의 수문학 중심의 문예 창작 전공이라도 장르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학기의 수업이 하나에서 2개 이상을 가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모든 수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르 문학을 위해서 웹소설을 위해서 좀 세팅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 저희의 남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문화 콘텐츠 시장의 중심지 창다 이렇게도 적어놨는데 요 근래 역시 가장 핵심인 것은 원천 IP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작품이 소설로 나왔다가 그 소설로 나온 것이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영화가 되거나 드라마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2020년 이후에 좀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청각대
가장 매력적인 이유고 수도를 창작 전공 혹은 다른 장르 문학 중심의 전공이 타대안에 생기더라도 저희가 좀 여기는 우리가 남다르다 이런 약간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만화, 애니, 게임 등 지금 온갖 종류의 서컬처 중심의 스쿨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 학생들과 교류하고 그 교수님들의 수업을 또 추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청와대의 가장 독특한 점, 특별한 점,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너희 전공의 강점이 뭐야, 뭐 특별한 점이 뭐야, 특징이 뭐야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늘 다양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양성,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또 전공도 전공 안에서도 세부 전공들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또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다른 편집자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자체가 있다는 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의외로 작가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되게 편향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청강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한 번씩이라도 다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골고루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르 문학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청담대학교 웹소설 창작 전공은 4가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연히 웹소설입니다. 예, 움피아, 카카페, 리디 같은 대형 플랫폼들 있죠. 예, 이 플랫폼들의 최근 트렌드를 분석해 판타지, 무협, 로맨스, 로파, 현도 등 아주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장르를 공부하고 또 시장을 공부하고 트렌드를 공부하고 또 실습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전문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이 웹소설 창작 전공이다 보니까 이거 왜 소설이 아니면은 여기를 올 수가 없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웹소설이라고 한 이름 안에서 더 넓은 범위의 많은 창작의 분야들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장르 문학 같은 경우 우리가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콘텐츠, 텍스트 콘텐츠를 창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르 문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 문학을 우리가 SF, 청소년 문학, 미스터리, 호러, 스릴러 이런 식으로 이제 웹소설과는 좀 다른 종류의 이제 장르 콘텐츠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출판을 목표로 하는 것을 우리가 청강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의 남다른 점이라고 하면 각본, 각색 부트도 마련하고 있다 생각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전독시, 화산기와 뭐 재혼하고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웹소설이 너무 흥했고 또 웹소설이 너무 흥한 것을 기반으로 웹툰화가 되고 그 웹툰화가 된 것이 정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각본, 각색, 특히나 웹소설의 웹툰화, 드라마의 웹툰화 혹은 웹툰의 영상화 이런 작품들이 이 영상 언어를 이해하고 혹은 문학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 2가지 언어를 이해하고 동시에 번역과 소통, 번안이 가능한 형태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 청와대 웹소설 창작 전공은 좀 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독점하고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문 분야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나 외부에서 미팅을 진행하면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이쪽 분야의 전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잘하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이걸 실제로 배워서 전문적으로 계속 키워나갈 어떤 의향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웹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커져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쓸 사람이 작가가 부족할 정도로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업을 마련해 두고 있죠. 여기서 또 저희 강점이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만화 콘텐츠 스쿨 소속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그렇죠. 강사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냥 옆에 연구실 툭툭 두드리고 끌어보면 되는 것이 저희 이런 장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편집 출판 관련해서도 저희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부터 편집 그리고 기획까지 다양한 역할 부분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창작 시장에 작가의 어떤 예술적인 혼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중적으로도 그리고 또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더 활로를 찾아 나갈 수 있을까를 같이 보조하고 진행하는 기획한 형태의 인재들이 필요하고 그 지점에 있어서도 저희는 같이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편집 영역이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나 음. 웹소설 같이 좀 상업적인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기획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이걸 어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판에서부터 웹 콘텐츠부터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이 전부 다 이런 편집과 기획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PD의 역할, 편집자의 역할이 결국 뭐 기획만이 아니라 마케팅의 역할도 하시잖아요. 작가가 미처 손대지 못하는 그 마케팅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는 커리큘럼이 있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각문화산업대만의 장점, 네, 강점이네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웹소설 장르 문화에 특화되어 있다. 이건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지금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막 연재 작업을 마감을 끝내고 다음날 수업을 오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저희 지금 앉아있는 셋 모두 다 사실 현직 작가들이고 활동을 하고 있죠. 어제 마감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뿐만 아니라 강사님들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인데 현직 작가가 지금 느끼는 그 현장성, 전문성을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저희들의 가장 큰,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화 콘텐츠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저의 큰 강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소설 원작 웹툰 그리고 드라마 원작 웹툰의 전성시대가 되었고 시나리오와 각색 그리고 콘티 수업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활동 가능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네, 저희 청각대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후발주자로 웹소설 창작 전공 혹은 장르문학 전공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지점은 저희가 정말 독보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그냥 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작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영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드 오브 히어로즈라는 게임 쪽과 같이 수업을 연계해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고 카카오 페이지나 장르 문화관 안전가옥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후원 플랫폼으로 나오고 있는 포스타일 심지어 행정 안전부까지 같이 저희와 컨텐츠를 만들자는 이런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서 실제로 플랫폼에 컨텐츠가 올라가는 이런 데까지도 수업으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산업협력이 계속 진행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산학협력 얘기할 때 되게 의미 있는 산학협력도 있었는데요. 물론 카카오 페이지와 함께 PD 교과, 그 비교과 과목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하지만 재밌었던 게 행정안전부와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웹소설 창작 전공이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산학협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진행을 했었죠. 이것 같은 경우는 그 두 작품, 웹소설 두 작품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관련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그런 소설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직업적 글쓰기, 이야기의 전문가, 웹소설부터 장르 문학 그리고 PD까지 어떤 현장도 가리지 않고 멀티가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하나만 파는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직업적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성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웹소설 창작 전공은 이제 4살 됐습니다. 2022년 올해 1기 졸업생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데뷔한 친구들도 많고 계약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는데요. 재학 중에 데뷔할 수 있나요? 당연히 되고요. 너무나 잘 됩니다. 팍팍 밀어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학 중에 데뷔하면 좋은 점 하나가 교수에게 자기가 계약한 작품의 크리틱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약서를 또 체크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는 일부고요. 대부분의 계약을 하거나 데뷔한 친구들은 저희가 외부에 이름이 알려지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부만 허락을 받은 경우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저희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데뷔를 하고 저희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데뷔를 하고 왔거나 타대학에 다니면서 데뷔를 한 다음에 내가 다녔던 대학에서의 전공으로는 모자라 여기 와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내 스킬을 익혀나가고 싶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친구도 있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적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는 역시 부전공 제도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희망 진로에 따라서 저희 첨언문화산업대학교의 다른 전공들의 수업을 병행해서 듣는 것으로 자신의 영향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웹툰 정말 자체죠.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 뭐 패션, 푸드, 국민예술 등까지 좀 폭넓은 전공들이 있고 지금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도 교수님 저는 작업도 좋지만 소설도 좋지만 뮤지컬 감독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보면 수업을 이제 부전공을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꿈을, 진로를 좀 더 맞춰서 특화된 형태로 그 수업의 특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형태의 기대들이 좀 있습니다. 진짜 게임이나 웹툰 쪽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AMS도 그렇고 뭐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첨광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내노라 하는 실력 있는 오타쿠들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타쿠들이 단순히 자기의 전공에만 같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계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매력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강대에 굉장히 유명한 스쿨이 저희 만화 콘텐츠 스쿨도 있지만 게임 콘텐츠 스쿨, 또 애니메이션 스쿨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곳에 강의를 부전공 또는 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방학 때 다른 전공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해봐라. 뭐 인디게임 만들어줬고 뭐 여러 가지 책을 만들어줬고 애니메이션을 짧게 만들어줬고 그런 것들이 다 본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뭐랄까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여름에 여름 탐구학교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딱 요병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제1회로 판무 캠프를 열어가지고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판타지와 무협에 대해서 한번 좀 재미있게 놀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진짜로 제가 후기를 딱 보니까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만나서 공동 작업해보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는 혼자서 글을 쓴다, 뭔가 창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 이런 개념을 접근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웹소설을 쓰는데 웹소설을 다 쓰긴 하는데 이 팀 안에 공연예술 스쿨,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만화를 그리는 친구도 있고 게임을 만드는 친구도 있고 여러 전공이 모이니까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팀 작업, 뭐 우리 이를테면 MZ세대는 개인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편견이 있는데 편견이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저는 너무 뜨거워서 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전공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전공 심화 제도인데 우리가 이제 총각대는 3년제로 전문 학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전공 심화 제도로 이제 1년을 더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전문 학사 과정을 넘어서 4년 학사를 취득하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실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좀 더 아카데미틱한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화 제도를 통해가지고 내가 1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4년 학사를 취득함으로써 그 다음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이 전공 심화 제도는 이제 그 웹툰과 웹소설이 합쳐서 같이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사실 웹소설 전공 학생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개, 커리큘럼 소개군요. 네, 제가 이제 1학년 수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1학년 수업이 이거 말고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4가지를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웹소설의 이해 수업인데, 이건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웹소설 전공이다 보니까 웹소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웹소설의 이해를 우리가 같이 배워보면서 웹소설이 무엇인지, 웹소설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웹소설을 처음 접해보거나 혹은 웹소설을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이 좀 편차가 심한 편인데 그들을 전부 다 아울러가지고 웹소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기초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웹소설이 좀 낯설더라도 웹소설이 뭔지를 한번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좀 재미있네 하는 것 플러스 나 웹소설 잘 알아 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웹소설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면이 있네 하는 것들,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빡센 수업으로 학생 교수님으로도 유명한 저는 굉장히 유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강의평가 받아보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걸 수업을 듣고 나면은 분명히 남는 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르 연구인데, 우리가 이제 장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중요해졌어요. 우리 홍 교수님께서 아까 OTT를 6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OTT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냐면은 컨텐츠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는데, 컨텐츠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각각 어떤 장르로 단독 장르, 우리가 스릴러, 호러, 로맨스, 기타 등등의 이런 장르에 대한 특성이 굉장히 뚜렷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르가 무엇인지, 스릴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장르에 대해서 수 있다는 거죠. 장르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장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할리우드 장르 스터디인데, 할리우드 장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창국 교수님께서 시그니처로 좀 가르치시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리우드라고 하면은 딱 그게 있죠. 어떤 식의 콘텐츠가 나오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업적인 콘텐츠의 가장 근간이자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법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문장과 어휘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콘텐츠가 다양하지만, 특히나 소설전공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문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문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장과 어휘를 쓰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피드백 주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은 정희연 교수님이 문장과 어휘 표현을 맡아주시고 너무나 잘해주시고 계신데, 작년에는 제가 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굉장히 교수로서도 보람이 되는 수업이에요. 예, 하면 할수록, 주가 지나갈수록, 달이 지나갈수록 글 실력이, 문장 실력이 느는데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휘가 느는 게. 교수로서도 굉장히 좀 즐거웠던 수업입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지루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게 그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 문장을 다 듣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은 편집자가 세세하게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봐주시면서 피드백 주시고 내 문장을 직접 고쳐주시는 그런 크리틱에 대해서는 진짜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 부분의 크리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2학년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역시 가장 대표적인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웹소설 창작 실습 1, 2가 되겠습니다.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현역 웹소설 작가님이 오셔서 참석과 지도를 해주시면서 웹소설이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좀 더 실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웹소설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맞춰서, 장르에 맞춰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해, 이런 식의 시장 분석 방법이 필요해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찾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의 수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반드시 들어야 되는 졸업 준비를 위한, 졸업 전시를 준비하기 위한 2학년의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드라마 창작 워크숍이 있습니다. 역시 아까 저희가 각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좀 익혀야 되는 기술 중 하나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 영상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영상물을 제작할 때 감안해야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영상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가르치는 수업이고, 이 수업 역시도 현직 영화 감독, 이번 학기는 백스완 감독님이 오셨죠. 맞습니다. 네, 웹소설상의 지수는 후기별 작가님이 오셨고, 드라마 찾아오셔서 백스완 감독님이랑 걷기왕 팬입니다. 정말로 제가 팬이어가지고 이렇게 무대포로 쳐들어가서 오셔보는데 정말로 깔끔하고 정도에게 학생들에게 시나리오와 영상 작품의 기초를 지금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이 현역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소중한 수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시나리오 내러티브 수업입니다. 역시 이 현장의 실전적인 형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형태의 접근에는 어쨌든 탄탄하게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비극을 분석해서 고전과 명작 영화를 직접 감상하는 것으로서 현대적인 장르 뼈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자기만의 기획서를 만드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매번의 기획서를 제출을 받고요. 이 수업도 학생들이 빡세다라고 하는데 제가 진행을 빡세지 않게 하기 때문에 과제 양을 보면 빡세는데 그래도 제 수업은 자주 되고
학생들 그냥 다들 잘 내면 됩니다. 기획서를 엄청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면권은 보장해 주잖아요. 수면권이 보장되지만 집에 가면 못 잔다. 학교에서 자라. 장난그래서. 그러니까 조산모사 아닌가요? 그리고 약간 치사하게 2학년 수업 많이 소개하고 장면고 수습거를 좀 몰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장면고 판타지 모양, 장면고 로맨스, 장면고 SF, 장면고 미스터리 스릴러 이렇게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1학년 때 장르에 대해서 약간 포괄적인 형태로 좀 약간 기초적인 단계에서 접근시켰다면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맞습니다. 각 장르의 역사, 그리고 각 장르의 포뮬러, 각 장르의 공식, 각 장르의 클리셰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각 장르의 아이콘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더 보다 딥하게 세분화되어 들어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이제 약간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좀 더 전문가를 양성한 그렇게 설계된 수업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취향이 완전히 갈리는 음. 수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좀 자기 테크트리를 어디로 짜나가고 싶나 좀더 명확하게 잡혀나갈 것 같아요. 다음은 3학년 수업, 3학년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학년 동안 다양한 이론 실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즉 졸업 프로젝트를 해야 할 때입니다. 네. 3학년은 좀 많이 지쳐있죠. 이게 한 주에 6시간. 네, 맞습니다. 6시간 연달아서 강의를 하는 웹소설 프로젝트 1, 2를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걸로 졸업 작품을 만들고 또 학기 말, 2학기 말에는 졸업 전시회를 열고요. 또 졸업 연감을 펼치면서 졸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 창업을 위한 웹소설 프로젝트라는 과목명이고요. 한마디로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 1년 동안 현역작과 비슷한 주기로 웹소설을 쓰고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웹소설 작가로서의 어떤 기틀을 잡아나가는 감각을 익혀나가는 수업인데요. 당연히 지도교수의 멘토링도 함께 하는데 사실 그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계약작으로 졸업작품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멘토링도 같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3학년들 정말 3학년들이 보는 자리는 아니지만 힘내라고 말하시면 늘 지쳐있는 동족이기 때문에요. 예, 계약서 검토나 또 플랫폼 업무 같은 이런 창작 외의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저도 작가라서 플랫폼 업무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PD분을 모셔와서 특강을 하거나 또는 인기 있는 장르인 평판이나 녹판 같은 이 장르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와서 특강을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요.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출판과 창업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편집자나 PD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실습 수업입니다. 사실 글 쓰기보다 글 읽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더 잘하고 더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1학년 때부터 저는 원래 편집자가 꿈이에요. 이렇게 아예 천명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법 있죠. 네, 제법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남다른 감각으로 트렌드를 보는 눈을 좀 키울 수 있고 그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작가들도 저는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출판이나 편집의 어떤 감각을 익히고 또 자신의 작품이 편집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맞습니다. 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케팅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르치는 수업이라서 작가로서 들어보면 들어보아도 충분히 좋은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수업은 장르문학을 위한 과학 스터디입니다. 장르문학 창작을 위해서는 사실 그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학 상식부터 좀 깊이 들어가는 공학 이론까지 개연성 있는 세계관을 만들기 위한 스터디 수업인데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가장 못하고스러운 수업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볼 때마다 진짜 약간 청강의 덕력을 네.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닌가. 맞습니다. 아니 어떤 대학에서 이게 그 SF나 이런 거 쓰라고 수업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사실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수업은 게임 스토리텔링 실습입니다. 학생들 게임 정말 많이 좋아해요. 맞아요. 예, 가끔 과제 안 내는 학생 있으면 밤에 뭐 했니? 물어보면 게임 있습니다. 예,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제를 해야겠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제가 이제 주로 판타지랑 무협을 많이 하는데 진짜 현대 판타지를 하는 웹소설 쓰는 학생이라면은 게임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로 하는 주로 우리가 남성향이라고 부르는 판타지는 현대 판타지, 영웅 성장극의 대부분의 기초 서사가
게임 성장 과정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게임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텍스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웹소설 쓰기 편한 부분이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실습하는 수업이고 설명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외에도 4학년은 뭐 공동창작 실습 같은 수업도 있고요. 장르문학 비평 같은 수업도 있고 이렇게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데 이게 정규 교과 외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아까 산업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교과과정 외에 현장 실습을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또 3학년 여름방학, 3학년 2학기, 3학년 겨울방학 이렇게 산업체에 직접 실습을 나가서 당연히 공지 아니죠? 돈 받고 일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나라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산업체에 직접 나가서 현장의 업무를 체험해보는,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저희 웹소설 창작전공 학생이 나가서 실습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인턴 업무라고 하지만 실제로 글을 쓰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만화 콘텐츠 스쿨에서 나간 대부분의 학생들, 저희 학생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회사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졸업 작품에 대한 부담감, 졸업 전시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취업은 아직은 어렵습니다라고 고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근데 학생들의 어떤 성실함을 좀 증명한 게 아닐까, 능력을 증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1부의 마지막 순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시간상 사전 질문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전 질문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답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주셨는데 입시 정보, 입시 요강이 궁금하다고 좀 넓은 범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청강대학교 입시 안내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좀 잘 나와 있지만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웹소설 창작 전공은 총 3번의 시험을 봐요. 그래서 수시 1차, 수시 2차, 마지막 정기 지원입니다. 그래서 꼭 실기를 봐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학생부 전형이나 특별 전형, 수능 전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에게 잘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요강을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정과 방법은 청강대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이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 저희 스쿨 행정실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고사 평가 기준 또는 실기고사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몇 분 해주셨어요. 이 설문조사를 저희가 학기 초에 늘 하는데요. 2021년 그리고 올해 2022년 모두 실기고사를 혼자 준비했다라는 학생이 과반은 훌쩍 넘었습니다. 거의 70~80%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기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바로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 글을 평가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실기 평가를 하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교수님마다 어떤 디테일을 다르실 것 같아요. 기준의 디테일은. 저는 사실 근데 공통적으로 또 우선적으로는 문장력보다는 기발한 발사, 스토리 구조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선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데 설명이 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문장력은 쓰다 보면 기를 수 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희 과제를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난다의 입장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력이 빼어난 친구보다는 글쓰기에 훈련이 됐다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만큼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와 호흡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든지 아낌없이 그걸 과정 즐기면서 지낼 수 있다를 좀 더 우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르 문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기존에 어떤 작품들을 봐왔고 얼마큼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입시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본인이 즐거운 글, 본인이 재밌게 쓸 수 있는 글, 본인이 몰입할 수 있는 글을 써라. 그러면 보는 사람도 몰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킬이나 문장력, 어휘력은 배우면 돼요. 그건 배우면 됩니다. 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 제 경우에는 사실 어떤 방법이 있다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이 읽으시고 많이 보시고 본인의 취향이 있고 음.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면 파고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실기고사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써야죠. 예, 누군가 내준 주제 또는 어떤 단어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 예, 그걸 하나 받아서 스토리화하는 연습, 한번 써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떤 코멘트 주실 게 있을까요? 약간 실기라고 하는 게 범위 넓다 보니까 좀 그 학생들이 감이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걸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좀 완결성 있는 글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기고사나 이런 글을 받아봤을 때 사실은 되게 짧지만은 그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좀 정확하게 앞과 뒤의 논리가 맞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글들이 사실 표현이 살짝 거칠거나 조금 이게 문장적으로 이게 완성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기승전결이 잘 맞고 앞뒤의 논리가 잘 맞으면은 더 높은 점수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앞뒤를 크게 걱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뒤를 너무 걱정하는 바람에 넘어지를 끝까지 다 못 작성한다. 이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앞뒤려도 재밌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석해서 낼 테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정도가 심한 다 아니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글쓰기를 즐겁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걸 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린다면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시고 다양하게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만화도 보시고 소설도 보시고 게임도 하시고 이렇게 좀 폭넓은 장르적인 경험이 체화된 사람이 아무래도 이런 형태의 시험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소설 창작 전공 졸업 작품이나 재학생이 쓴 작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웹소설 ck.ac.kr로 들어가시면은 1기 졸업생들 졸업작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1기 졸업생들의 졸업전 시와 졸업 연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기고사에 대한 주신 리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약간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형태 분위기를 좀 보고 싶으시다면은 구수진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김선민 작가님이 이런 걸 썼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감이 잡히시다 보면 갑작스러운 수치풀이 무엇보다 글 쓰시면 스스로를 많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그래도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은 질문이 웹소설 창작 전공 속에 있는 장르만 배우나요? 뭐 로맨스 판타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웹소설 창작 전공이 이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웹소설이라는 일이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는 웹소설만 하는가, 웹소설에서 또 특정 장르만 하는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많이 좀 하고자 해요. 그래서 장르를 다 좀 골고루 다룰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 웹소설과 장르 문학을 둘 다 다루기 때문에 이 매체의 차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장르 문학으로서 좀 성립된 장르와 웹소설로서 성립된 장르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판타지를 하더라도 웹소설 판타지와 장르 문학 판타지가 되게 다른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수업을 통해서 다양성 있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네네네. 연결되는 거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주신 게 어떤 장르의 웹소설 중점을 배우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최대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장르들을 다 다루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자면은 웹소설이 있고 장르 문학이 있고 그다음에 장르 문학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각색할 수 있는 영상 매체의 작품까지 다루게 되는데 이게 로맨스라 하더라도 웹소설 로맨스가 다르고 장르 문학 로맨스가 다르고 드라마적 로맨스, 영상적 로맨스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청강에서 장르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이 같은 로맨스를 두고서 매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서사를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익히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내가 로맨스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 소설 로맨스는 좀 어려운데 나는 오히려 웹드라마나 영상 쪽 로맨스가 좀 잘 맞아. 그러면은 그 영상 쪽 로맨스를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수업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의 강점을 강화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에게 잘 맞는 장르들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혹은 내가 좀 약한 부분 장르까지도 다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식으로 수업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듣기만 하면은 충분히 그 장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역시.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재학생의 대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말해준다면 이 질문에는 약간 뉘앙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라는 뉘앙스가 살짝 보여요. 질문 주신 분 맞나요? 네, 작가 대비 재학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심지어 재학 중에 데뷔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 앞에도 있는데요. 저 카메라 너머에서 지금 오케이 사인을 그렇죠.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계약을 한 친구들도 많고 런칭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뭐 3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뷔하고 들어온 네, 친구들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굉장히 진행 중이다. 네,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 재학생이 데뷔할 때 가장 큰 이점은 역시나 크리틱 수업. 그렇죠. 예, 지도 교수와 1대1로 내 계약자, 그리고 내가 개발하고 싶은 작품을 1대1로 같이 개발하고 기획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상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그렇죠.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학생이 부러워지네요. 근데 또 저는 오히려 이게 대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은 계약 너무 많이 안 했을 때 왔는데 계약을 3개 했어요. 3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쳐내길 시간이 없어. 근데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어떤 계약을 어떤 시간이 좋나요를 알았었으면 사실 본인들이 조금 더 쉽게 쳐내지 않았을까. 그게 경험인 거죠. 그래서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이점이 있지만 계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계약은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따 재학생들이 이제 생생한 경험담 들려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심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의 계약의 대비에 대한 문제는 계약 대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를 그렇죠. 하느냐. 그렇죠. 저희끼리 열심히 이렇게 사회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 이 학생 여기로 끌고 가고 싶다 이런 저 녀석 로맨스 시킬까? 막 이런 로맨스 잘하겠는데? 김정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70%의 학생을 무조건 대비시키겠다라는 매우 폭발적인 말. 제가 청강에 무협 광인이라는 별명을 있습니다. 그래서 무협 파민이죠. 저는 웹소설을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은 무협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마와 혈마를 모두 다 알 때까지 저는 청강에서 무협을 딱 지키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버티고 있겠습니다. 저는 SF 전공이라는데 저는 또 반대로 너희들이 뭘로 데뷔하는 난 그걸 SF로 해서 할 거야. 제일 무서우신 분입니다. 아주 그냥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SF적인 저도 말해야겠네요. 저는 장르로 로맨스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로맨스를 배우면 다른 모든 장르를 쓰기가 아주 편해진다. 그렇죠. 인간의 감정, 욕망과 결핍을 다루기 때문에 감정선을 쓰기 너무 편하다. 왜냐면 스릴러도 그렇죠. 도망만 치진 않거든요. 추격만 하진 않거든요. 추격하다가 마음의 파도도 일고 감정이 일고 하는데 로맨스는 그 감정을 다루는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가 쓰인다. 그렇죠. 프랑켄슈타인도 프랑켄슈타인과 그림의 관계를 그렇죠. 로맨스로 빼서 네. 친한 이야기가 그렇죠. 되죠. 로맨스도 로맨스고요. 그렇죠. 멜로디 로맨스. 여러분들은 대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제일 최적의 방법으로 대비하실 걱정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나에게 맞는 걸 찾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졸업까지 몇 개의 작품을 만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실습 수업은 지금 웹소설 창작 실습이랑 웹소설 프로젝트 이 두 가지 수업이 있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결과물을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단편 소설을 쓰게 되면 프로세 얘기가 주는 같은 수업도 있고 대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들이 다 욕심이 많고 맞을 욕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획서 단위로 보면은 제 수업 들으시면은 기획서를 총 8번 하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모 교수님께서 홍 교수님은 지가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하셨는데 근데 정작 그 문 교수님은 본인 수업에서 역편을 8편이나 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편 같은 작품들까지 포함하고 기업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크리틱 같은 수업에서도
개별적으로 작품을 지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짧은 글쓰기를 주시는 분도 쓰시는 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지는데 아무리 적어도 세 편에서도 표현을 주고 쓰시게 될 것이다. 네, 아무리 저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학생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는 대로 저희 프리티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이제 케바케죠. 그래서 많이 쓰실 수는 좋고, 저희가 이제 같이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전공의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실기에 비중을 높이면서 최대한 많이 쓰게 하자가 저희의 기존 기준입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로맨스 수업에서 탁과 학생이 촉각을 하는데 제 거 읽어주세요 하면서 문턱을 가지고 그런 경우 있죠. 예, 근데 또안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징해드렸죠. 네, 즐거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나 네. 많이 시간이 더 빨리 가네요. 사전 질문 마지막입니다. 학비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제가 행정실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몰라서. 근데 매년 조정되는 부분이라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장학금 제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 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CK 비전이라고 해서 스쿨 장학금, 스쿨, 이 만화 콘텐츠 스쿨 내에서 장학금을 드리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교수 추천 장학금도 따로 있습니다. 스쿨 장학금이랑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전 수상 같은 어떤 특수한 이력이 있으면 특기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성적이 좋으면 성적 장학금을 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학금 제도는 사실 이거 말고도 가끔 이렇게 기업 후원이 들어와서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 후원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학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학금 제도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파면 팔수록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저희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서 네네. 하면 기초 수급자 전형의 전년도 컷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컷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는 3.0 등급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집 인원이 한 명이어 가지고 지원의 편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약간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럴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는 약간 말씀드리기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진행을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가 더 재밌습니다.